오늘 언론 브리핑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노력해 주시는 수원 시민과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우리시의 코로나19 현재 상황과 대응 상황, 특히 생명샘 교회에 대한 특단의 대처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원시 확진자 현황입니다. 3월 4일 현재 수원 시민 중 확진자는 16명입니다. 수원시에 지금 파악된 우리시가 현재 우리시 보건소나 우리시 병원에서 검체 채취해서 우리시 확진자로 우리시가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16명이 되겠습니다. 이 16명 확진자 중 3명은 완치 퇴원했고, 현재 13명이 경기도 내 지역 의료기관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은 525명입니다. 의사 환자 18명, 조사 대상 유증상자 157명, 자가격리 174명, 능동감시 176명입니다. 우리시 자가격리 임시생활시설에는 현재 12명이 격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사 환자, 유증상자, 자가격리, 능동감시 이렇게 분류된 관리 대상에서 이미 해제된 분은 총 2,834명입니다. 우리시는 질병관리본부, 경기도 역학조사관 협력하에 확진자의 이동, 경로, 접촉자 등 모든 사항을 조사해서 동선 관리하고 그 관련된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전체적으로 그 생명샘 교회에 대해서 본격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시의 현황을 몇 가지 그래프로 전체적으로 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최초로 그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2월 2일입니다. 2월 2일 중국 우한에서 오신 분이 중국의 우한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 내에 확진자가 근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서 이 확진자 이분과 그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3사람이 1, 2, 3번의 확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이후에 대구에서 오신 가족이 3분이 또 확진자가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이분들은 차례대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시는 2월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2월 2일 날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에 자가격리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요 하늘색 요 선이 검사인데 2월 10일 날 한번 치는데, 이때 아마 모든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해드리기로 한 정부 발표가 있고 나서 잠깐 뛰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2월 19일 날 대구에서 이제 신천지 관련된 교인들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수원시도 관련돼서 조사 대상 전체 유증상자가 이렇게 많이 늘고, 실제로 그에 따른 각 보건소에서 취합된 검체 검사자 수가 2월 6일 날 300명이 넘게 됩니다. 2월 26일 날 300명이 넘게 되고, 그 이후에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최근 들어서까지의 전체적인 발생 추이를 말씀드렸고요. 생명샘 교회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 사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교회 신도 중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의 추정 감염 경로는 모두 지난 2월 23일 교회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2월 23일 예배를 본 신도와 접촉자 등 수원, 오산, 화성에 거주하는 시민 중 총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 감염 경로를 잠깐 말씀드리면 대구에서 신천지 교인으로서 확진자 한 사람이 과천 신천지 예배에 참여를 2월 16일 날 했고, 이분으로부터 안녕 시민의 한 분인 이분이 이 예배에 참여해서 확진자가 된 상태였을 때 만약 이 확진자가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한 기업체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강의에서 집단 감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수원의 7번 확진자, 수원의 9번 확진자가 2월 26일, 2월 17일 연이어 발생하는데, 요때 요 강의 안에 있었던 그 확진자입니다. 안양 2번으로부터 감염된 요 사례 중에 화성에 한 분이 소재를 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2월 27일 날 확진이 됐습니다. 이분이 확진 판정 전인 2월 23일 날 일요일 날 이 생명샘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생명샘 교회 예배에 참여한 이 화성 2번 확진자가 교회 안에서 대예배도 봤을 뿐만 아니라 그 초등부, 유초등부 교사를 했는데, 그 유초등부 교사를 하면서 함께 교사와 그 유초등부의 교육에 같이 있었던 어린아이까지가 이 안에 감염이 돼서 처음에는 우리는 이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화성의 확진자였고 동선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2월 29일 날 오산에서 확진자 2명이 발생해서 이분들의 공통 접선을 확인한 결과 2월 27일 날 확진이 된 화성 확진자, 두 번째 확진자와 같은 공간 예배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생명샘 교회라는 것을 알고 2월 29일 날 메르스나 이번 코로나에도 이제까지 한 번도 지역 내 감염의 그 밀접촉자 파악이 안 되는 곳이 없었는데, 지역 내 감염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 이 사례가 돼서 저도 이 교회의 상황을 상세히 유심히 보고 우리 지역사의 첫 감염 사례로, 지역 내 감염 사례로 그때부터 특별 모니터링을 하게 됐습니다. 2월 29일 날 이곳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집단 안에 있던 사람이 3월 2일 날 우리 지역 13번째 확진자로 드러났고, 그 다음 날 14번, 15번이 또 우리 지역 감염자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16번째 감염 확진자가 이 안에 있었던 그 집단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그 집단 감염의 사례를 보면 1번부터 16번까지 전체 중에 맨 처음에는 중국에서 오신 분과 그분의 가족관계, 대구에서 오신 분과 그 가족관계, 그런데 아까 여기 썼던 7번이 서초, 안양, 그리고 그 강의 집단 안에 있었던 분입니다. 7번 확진자 세류동, 그리고 9번 확진자, 그리고 8번 확진자는 근거를 몰랐는데 이분이 오전 오후 강의를 했는데 저녁 강의에 참여했던 분이 그 정자 이동의 그 8번 확진자였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강의 안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4사람으로 지금 드러난 것이 우리 지역 내에서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오후 강의 같이 참여했던 화성 2번 확진자가 같은 교회 내 신도로서 오산 1, 2번을 감염을 시켰고, 요때 요 오산 1, 2번과 화성 2번 사이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13번 확진자였고, 이것이 교회가 됐던 겁니다. 그 교회 내에서 그 초등부, 유초등부 그 주일학교 안에서 20평 안팎의 좁은 공간 안에서 그 주일학교가 이루어졌던 그 공간 안에 있었던 분들이 되겠습니다. 13번, 14번, 15번. 그리고 16번은 그 23번에
신우이 올케 관계고 이 교회에 같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상으로 그 생명샘교회의 확진자 사례를 오늘 아침까지 발생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샘교회 신도들은 23일, 25일, 26일 각각 교회 내에 각 모임에서 접촉된 것으로 저희로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조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샘 교회에서는 우리 시가 2월 29일 인지한 시점 즉시 방역과 교회 폐쇄에 들어가서 모든 집회를 중단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는 그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3월 3일 두 분의 확진자가 또 드러나서 그 공통 분모를 찾다 보니까 교회 내에 초등부, 유초등부 주일학교 안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을 알고 어제부터 모든 상황 종료 시까지 교회 폐쇄를 요청했고 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교회 시설을 자진 폐쇄를 결정하고 수원시에 모든 관련되는 자료를 주고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폐쇄 기간 동안에는 교회 내부와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 시는 계속적으로 방역과 소독을 하겠습니다. 수원시는 이 교회의 협력하에 관계자, 신도, 그 가족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회로 받던 그 신도 명단을 바탕으로 1:1 전화 면담을 실시하고 증상 여부에 따라서는 검체 채취, 진단 검사, 자가격리 등 추가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 측의 그 전수조사와 우리 시가 현재까지 진행한 전수조사의 결과 교회 측에서 전달한 교회 출석 명단은 199명입니다. 이 중 2월 23일부터 26일 오전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그 예배가 있었고 또 별도로 그 유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6차례의 예배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포함해서 참석했던 분들을 중복을 제외하고 사람 수로 전체 그 합계를 하니까 123명이 되겠습니다. 유초등부 14명, 중고등부 18명이 되겠습니다. 학생은 예. 그리고 생명샘 교회는 한간의 우려와는 달리 신천지 교회가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원시는 향후 그 지속적으로 생명샘 교회 관계자와 신도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전단팀을 구성해서 1:1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의 생명샘 지원센터를 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발생 시에 경기도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또 자가격리자를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우리시 생활격리시설인 유스호스텔 등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격리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 199명의 신도 명단 중에서 우리 시가 일제히 개별 연락을 취한 결과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16명이 있습니다. 이 신도와 가족들께서는 우리 시와 또는 우리 시 보건소로 그 연락을 곧 취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혹시 이렇게 연락이 안 됐거나 이 교회 교인들은 그 증상이 없더라도 현재 추정되는 최대 잠복기 2주까지는 외부 활동 또는 능동 감시를 최대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며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시민 여러분과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이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수원시의 모든 관내 종교 지도자분들께 호소를 드립니다. 관내 모든 종교기관 단체에서는 당분간 예배, 미사, 법회 등 집회를 절대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를 지켜내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내려치는 정부 조치이자 또 우리 시의 요청입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개인 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증세가 있으신 분은 직접 오지 마시고 전화 1339나 가까운 보건소로 먼저 전화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을 막고 시민 여러분과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 속에 갑갑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품격 있는 시민 정신을 또 저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